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부동산을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갈 때 자주 질문 받는 게 참 사람들마다 기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다 물어보는데 원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흐름,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면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의 패턴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했지만 고령화니, 양극화니, 그다음에 가구수 분화니, 그다음에 청년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창조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처하냐 마느냐가 각각 개인과 정부에 달려 있는 거지 막을 수 없는 그게 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입니다. 사실 좀 더 위쪽에서 올라가서 보면 하나의 공간과 인간의 이제 지배력인데 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가느냐를 좀 보여드리면 좀 더 크게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국가 간의 전쟁도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공간을 지배해서 그 국민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공간을 지배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셔드릴까 합니다. 오늘. 네,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제목을 좀 이제 좀 거창합니다. 약간 건방질 수 있는데 그 제목이 공간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얘기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고정관념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좀 위축됐을 때 부담 가치 떨어진다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죠. 인구 감소했을 때나 아니면 저희가 뭐 금융위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슈를 많이 듣는데 그게 꼭 그렇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드려서 고정관념이고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재테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단정이라는 습관이 있고 두 번째 고정관념. 즉 살아온 경험이 이제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급변하는 시대죠. 모두 급변하는 시대인지 이걸 인정하시면서도 내 생활 패턴은 끝까지 지키시려 합니다. 근데 그게 생활 패턴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재테크, 즉 자본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간 그리고 그 속의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이제 우선은 첫 원초적인 문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간은 자연이 만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 예전에 원시인 때 동굴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자연이 만듭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좀 더 발달을 하면 자연 공간을 인간은 자신의 편익, 인간의 편익에 맞춰서 다시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저희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창조도 하지만 제가 이거 하지만 점점점 끄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인간이 창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의 인생과 좀 비교해볼까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에 기복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한 사람이 보시면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팽창하고, 쇠퇴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과 비교하면 비슷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공간의 점유가 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와, 자, 성장해서 성인일 때 공간 거리,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점유하는 공간, 어릴 때는 이제 단순히 집 어느 일부겠죠. 자기 방. 근데 이제 좀 더 크면 자기의 어떤 사무실이 생기고 좀 더 많은 것들이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또 그 공간 거리나 점유 공간이 좁아집니다. 자, 공간의 점유는 변화하는데 그래서 공간의 첫째는 크기가 변화합니다. 점유하는 공간의 크기가 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치가 변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제가 갑자기 뭐 제가 만약에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을 혼자 올 수 있느냐? 못 옵니다. 자, 그런 거리. 그다음에 제가 세계를 나갔을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를 돌아도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의 지금 도시의 역사와 도시의 지금 문제를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란 것도 인간이 다 모여서 점유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제 점유 전쟁이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구 증가, 과거입니다. 인구 증가하면서 사회 구성 소득이 증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질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이럴 때 저희는 사실 공간을 창조하고 팽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북으로 먼저 모였었고 그다음에 강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좀 더 많이 입으니까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유 공간이 많아지죠.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서 공간 좁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신도시 팽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간을 창조 팽창했습니다. 근데 요즘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시대입니다. 아직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소를 대비하고 있고 또 실질 소득, 사회 구성 소득 감소 요즘 이슈입니다. 계속 실질 소득 감소한다고. 이랬을 때 돈이 없으면 이동거리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중교통 기사 비틀어보게 할 때 서울시의 저희 교통요금 완전 거리 비례 요금제 얘기하듯이 앞으로 멀리 이동하려고 해도 돈 듭니다. 걸어가지 않는 무조건 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공간을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위축되고 나이 들어 60 늦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자본적으로나 모두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창조가 아니라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자 마음이 같습니다. 자 공간을 창조하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4인 가구에 자 돈이 있고 지금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더 똑같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더 넓은 공간, 좋은 집, 좋은 환경에 마음이 같습니다. 또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소득원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이때는 마음이 같은 것보다는 상황이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즉 무슨 상황이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앞으로 미래란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동이 뭐라 하기 또 따지는 게 뭐 인프라 이러면서 되게 따짐이 더 강해집니다. 자, 이거 좀 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의 지금 이슈들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양극화, 고용은 성장, 복지 감소, 가구 수분화, 도시 노후화, 환경 에너지. 참 제가 한 읽었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첫째 시간 때 아직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대세. 무슨 말이냐면 국가도 아니면 어떤 인류도 지금 막을 수 없는 저희 나라의 대세입니다. 즉 저희가 항상 기준 잡을 때 변할 수 있는 거는 맞추기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간이고 데이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이슈에서는 반드시 그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대세입니다. 국가도 막지 못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대세들.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본, 어떻게 되게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는 자 무슨 문제냐면 실질 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지배를 받으면 공간이 이동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한 공간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소 시작하면서 많은 이동을 못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공간의 생활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그 안에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인간 국가 시스템에서 환경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여가 생활이 커지기도 하지만 그건 쉴 때고 네. 자 일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인구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 배후 인구와 사회 인프라와 직업이 대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도심 특징이 뭐냐면 아까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인구가 모이게 돼 있는 구조. 인구 감소하면.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직업이 있고 거기 사회 인프라가 있고 배우 인구, 장사할 배우 인구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상주 인구는 많이 줍니다. 왜? 저희가 쫓아내거든요. 도시를 재생해야 됩니다. 원래 도시란 게 가장 중심부가 가장 낡았습니다. 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인프라가 들어옵니다만 들어오려고 봤더니 가장 낡은 도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재생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상이 도심 회귀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제가 외곽에 더 이상 택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까 말대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저희가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도시가 대단히 노후돼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 갑니다. 한마디로 먼저 멸시를 시작합니다. 네.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래서 요즘 이주난민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다음이 문제면 저희가 이제 한동안 부동산 장기 불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 공급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청약 경쟁이 붙은 거죠. 더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 감소는 이제 사회 전체 공간 축소를 불러옵니다. 한마디로 집중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아까 8가지 예를 들었는데 네, 그중 하나 그 하죠. 풀면 다 이런 식입니다. 네. 사실은 다 집중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인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이 이겁니다. 공간이 이제 할 때 부담 가능한 공간 주택을 말하겠죠. 부담 가능한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따릅니다. 자 정부 공공기관 가계부채 저희 얼마 전에 기사 제목입니다. 2090조 도시재생 활성화 저희가 가구 수분화 자 그다음에 택지 사업 축소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서민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희가 자본이 줄고 아니 자본이 아니라 소득이 줄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위축됐는데 네. 거기서 감당할 주택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문제는 그럼 공급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재생활을 부시는 거거든요. 가구 수분화는 큰 집, 작은 집이 필요한 거고 택지 사업 축소는 더 이상 이제 외곽에도 집이 없다. 이제 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와 임금 성장 이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돈 없는 사람이 많아서 내 경쟁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 네. 입장에서는 서민 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고요. 좀 더 가보면 이게 과거에 우리보다 더 먼저 갔던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갔는지 일본이 제일 많죠. 왜 그러니까 해보시겠어요? 보시면 일본은 이제 쪽방촌입니다. 사진이 되게 심각한 사진입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네. 작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있으면 자 강남 강북의 투룸은 보통 14평에서 15평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강남에 요즘 신축 투룸은 10평, 11평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쌀수록 사람이 수요가 많을수록 작아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죠. 더 많은 수요층과 더 많은 자합이 있고 더 많은 일거리 거기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드니까
비싸지고 더 작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된 형태를 취하는 게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어떤 이제 안식처가 아니고 생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해지다 보니 여기 보시다시피 짐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은 밖에도 놉니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짐은 골목길 밖에 이게 있습니다. 카드길 리더 긋고 짐 놔두고 이제 그래서 쪽방촌에 살다가 짐 가지고 가서 저장하고 놔두고 골목길 가서 잠근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잡니다. 이제 카드들이 돼 있는데 이게 남의 현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루트를 갔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임대료가 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심 공간은 경쟁이 심해집니다. 섬에는. 자, 그래서 이제 공간의 삶이 제해당한다. 이제 기사 제목들을 제가 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주 난민, 전세 난민. 자, 한겨울에 전세 난민 집차자 3만리. 자, 지상위에 방 한 칸도 벅차다. 자, 전세 난에 밀려난 30대 서울에 가지고 떠난다. 왜 30대가 떠난 이유는 가장 떠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어려요. 네. 나이가 좀 있잖아. 40대 못 떠납니다. 얘들 학교 이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체 이 기사 제목이 다 하나같이 저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이 지배가 되게 심해지겠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인간은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좀만 발상하면 재밌는 재테크 현장이 됩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잔인하다는 말을 하게 맞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언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힘이 없을 때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금 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반대 돌리면 저희가 이제 투자 시장이 됩니다. 사실 주택 임대 시장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뭐냐면 가장 많은 수요층이자 가장 공급하기 힘든 주택, 가장 많이 부셔야 할 주택. 자, 서민 주거입니다. 도심에서. 자, 그래서 공간을 지배하여 타인을 구속하는 방식이 그게 사실 주택 임대 사업 도심의 솔직한 말은 이게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도심에서 지금 아까 말한 뉴욕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도심들의 서민 주거 사실 아까 말한 고급 아파트만 오른 거 아닙니다. 임대료 대단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떨어지도 않았고 근데 그 사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주거비로 뺏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한마디로 공간을 지배한 거죠. 소유주가 지배해서 그것을 구속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노동력에서 번 돈을 가져가는 구조죠. 이게 이제 좀 잔인하게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건 움직이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간의 집중 또는 축소는 자, 누구에게는 좋은 재테크 시장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해요. 근데 재테크가 싫고 사회적 공유물이니까 싫다면 최소한 방어할 시장은 대해서 방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앞으로 서민 주거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암울하고 경쟁자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